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당뇨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좋아하던 과일을 하나씩 식단에서 지워나가기 시작하셨나요? 달달한 과일을 앞에 두고도 손을 못 대고 그냥 지나쳐야 했던 그 순간들, 가족들이 맛있게 과일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한 조각도 입에 넣지 못했던 그 허전함.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과일을 완전히 끊었다는 분, 딸기철이 돌아와도 단 한 알도 못 드셨다는 분, 여름에 수박 한 조각조차 죄스럽게 느껴졌다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당뇨 환자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단 3가지가 아니라 과학이 실제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한 반전의 과일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달기 때문에 무조건 혈당을 올린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과일의 당은 포도당이나 설탕과는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과일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고유의 생리활성 성분들이 당의 흡수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춰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일은 먹고 나서 혈당이 오히려 평온하게 유지되거나 심지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기까지 합니다. 이게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핵심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3가지 과일은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반전의 과일들입니다. 당뇨 환자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알려졌던 과일, 혹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아서 존재조차 몰랐던 과일, 심지어 먹으면 오히려 당뇨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과일들이에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과일은 바로 체리입니다. 체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달콤하고 진한 색깔, 케이크 위에 올라가는 달달한 과일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뇨 환자에게 체리는 위험한 과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한 오해입니다. 체리의 혈당 지수, 즉 GI 지수는 22입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인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당 지수 55 이하면 저혈당 식품으로 분류하는데 체리는 20이라는 극도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흰쌀밥이 72에서 80 사이인 것과 비교하면 체리가 얼마나 혈당 친화적인 과일인지 느껴지시죠? 심지어 통밀빵의 GI 지수가 50 내외인 것과 비교해도 체리가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체리의 진짜 놀라운 비밀은 GI 지수가 낮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체리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바로 당뇨 환자에게 기적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안토시아닌을 쉽게 말씀드리면 체리의 진한 붉은색을 만들어내는 성분인데 이것이 인슐린 분비를 최대 50% 이상 촉진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이 체리에서 추출한 안토시아닌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 성분이 췌장세포에 직접 작용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자극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것을 넘어서 체내 인슐린 기능 자체를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또한 체리 속 안토시아닌은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속도 자체를 늦춰줍니다. 마치 좁은 문을 통해 천천히 들어오게 만드는 것처럼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막아주는 거예요. 당뇨 환자에게 혈당 스파이크는 정말 위험한데 체리가 이것을 자연적으로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체리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케르세틴은 몸속 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염 물질인데 당뇨는 만성 염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주된 입장입니다. 만성 염증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체리의 케르세틴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체리는 하루에 약 15알에서 20알 정도, 그러니까 한 주먹 분량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체리를 드시는 게 가장 좋고 냉동 체리도 영양소가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생체리 대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절대 피하셔야 할 것은 통조림 체리와 체리 주스입니다. 통조림 체리에는 대부분 설탕 시럽이 들어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주스 형태로 가공하면 식이섬유가 제거되어 당이 훨씬 빠르게 흡수됩니다. 반드시 신선한 생체리나 냉동 체리 형태로 드세요. 이제 두 번째 반전 과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이라고 하면 독특한 쓴맛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과일이죠. 그런데 바로 그 쓴맛을 내는 성분이 당뇨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몽의 GI 지수는 25입니다. 체리의 22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자몽의 진짜 능력은 GI 지수가 낮다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자몽의 그 특유한 쓴맛을 내는 물질의 이름이 바로 나린게닌입니다. 이 나린게닌이라는 성분이 과학계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린게닌에 대한 연구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 성분이 간에서 포도당을 새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억제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 특히 2형 당뇨병 환자들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간에서 스스로 포도당을 만들어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나린게닌이 바로 이 과정을 차단해준다는 겁니다. 당뇨 치료제가 하는 역할 중 하나를 자몽 속 천연 성분이 해준다는 거예요. 또한 나린게닌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 훨씬 효율적으로 혈당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인슐린 민감성이 향상된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나린게닌이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임상 연구에서 자몽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공복 혈당이 평균 18% 이상 낮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몽에는 나린게닌 외에도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서 당뇨 환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성되어 혈관을 손상시키고 이것이 당뇨 합병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비타민C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혈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몽 반개에 들어있는 비타민C 함량이 하루 권장량의 약 60에서 70%에 달한다고 하니 자몽 하나만 드셔도 비타민C는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자몽의 적정 섭취량은 하루 반개 정도입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자몽은 특정 약물과 심각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 혈압약, 일부 항부정맥제, 그리고 일부 당뇨약과 함께 드시면 약물의 혈중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의사 또는 약사에게 자몽 섭취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허가를 받으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정말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반전 과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요즘 건강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어느 정도 예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블루베리가 당뇨에 이토록 효과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깊은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의 GI 지수는 53 정도로 저혈당 식품의 기준인 55보다 낮습니다. 체리나 자몽보다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저혈당 식품 범주에 속하는 안전한 과일입니다. 그런데 블루베리의 진짜 강점은 GI 지수 자체보다는 블루베리가 가진 독보적인 기능성 성분에 있습니다. 블루베리 역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 체리의 안토시아닌과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특히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대규모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당뇨병 발생 위험이 약 23%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블루베리 섭취는 당화혈색소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당화혈색소는 지난 2개월에서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수치가 개선된다는 것은 단기적인 혈당 조절이 아니라 장기적인 혈당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루베리 속에는 프테로스틸벤이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 당 대사를 개선하고 간의 지방 축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뇨 환자들은 종종 지방간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프테로스틸벤이 이 지방간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블루베리 하나로 혈당 조절과 간 건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블루베리는 식이섬유 함량이 매우 높아서 백지당 약 2.4g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서서히 흡수하듯이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 속도를 조절해주는 겁니다. 블루베리는 하루에 한 줌, 약 80g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신선한 생블루베리를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 보존이 잘 되어 있어서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그냥 드셔도 좋고, 무가당 요거트나 오트밀에 올려서 드시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함께 작용해서 혈당 조절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단 블루베리 잼이나 블루베리 주스는 설탕이 대량으로 첨가되어 있거나 식이섬유가 제거되어 있어서 당뇨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선한 과일 그대로 드시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이제 3가지 반전 과일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체리, 자몽, 블루베리. 이 3가지가 당뇨 환자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과일이라는 사실이 믿기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이 3가지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실용적인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3가지 과일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시간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은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빈속에 과일만 드시면 당분이 매우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반면 식사 후에는 이미 음식물이 소화관 안에 있기 때문에 과일의 당분이 함께 천천히 흡수됩니다. 특히 단백질이나 지방이 포함된 식사 후에 과일을 드시면 혈당 상승폭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두 번째로 과일을 껍질째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리와 블루베리는 껍질을 포함해서 먹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몽의 경우에도 속껍질을 제거하지 말고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몽의 속껍질에는 나링게닌 성분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조금 질기고 쓰더라도 속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세 번째로 절대 주스나 즙 형태로 드시지 마세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과일을 갈거나 짜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거나 분리되어 당분만 빠르게 흡수되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과일이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역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과일 그대로 씹어서 드세요. 이제 일주일 동안 실제로 실천해 볼 수 있는 7일 챌린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3가지 과일을 모두 시작하시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도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체리만 시작해 보세요. 점심 식사 후에 체리 15알에서 20알 정도를 드시면서 드신 후 1시간, 2시간 혈당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혈당 측정기가 있으시다면 식전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을 꼭 비교해 보세요. 셋째 날과 넷째 날은 블루베리를 추가해 보세요. 아침 식사 후에 블루베리 한 줌을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조합을 시도해 보세요. 요거트의 단백질이 블루베리의 당 흡수를 더욱 늦춰주어서 혈당 관리에 아주 효과적인 조합입니다. 5째 날부터 7째 날은 의사나 약사에게 자몽 섭취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문제가 없다면 자몽 반개를 저녁 식사 후에 추가해 보세요. 쓴맛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꿀을 살짝 뿌리고 싶으시겠지만 가능하면 그냥 드시거나 아주 소량의 꿀만 사용하세요. 꿀도 당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7일 챌린지를 실천하시면서 혈당 일지를 함께 기록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아침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혈당, 그리고 과일을 드신 날과 드시지 않은 날을 비교해 기록하다 보면 자신의 몸이 어떤 과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데이터를 정기검진 때 담당 의사에게 보여드리면 훨씬 맞춤화된 식이 관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과일은 과학적으로 혈당 친화적이고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이 당뇨 치료제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의 지도 아래 현재의 치료 계획을 유지하시면서 식단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절대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지 마세요. 또한 동일한 과일이라도 개인의 체질, 당뇨의 종류, 현재 혈당 수준,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반응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시고 혈당을 직접 모니터링하시면서 내 몸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특히 자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자몽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간과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또 한 가지, 과일의 양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GI 지수가 낮은 과일이라도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하루에 여러 종류의 과일을 드실 경우에는 각각의 양을 더 줄여서 드셔야 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권고하는 하루 과일 섭취 칼로리는 50에서 100kcal 수준으로 이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3가지 과일, 체리와 자몽과 블루베리는 단순히 혈당 관리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과일들은 모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당뇨의 주요 합병증인 혈관 손상, 신장 손상, 눈 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혈당 자체보다도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서 생기는 합병증인데 이 3가지 과일의 항산화 성분들이 그 합병증 예방에 함께 작용해 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환자분들께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뇨 진단 후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셨던 분들, 식단 하나하나가 두려움이 되어버린 분들, 가족들과 같은 음식을 나눠 먹지 못하는 것에 외로움을 느끼셨던 분들께 오늘이 작은 희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는 조절해야 할 조건이지 삶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판결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으로 무장하고 내 몸에 맞는 방식을 찾아가다 보면 반드시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체리, 자몽, 블루베리 이 3가지 반전 과일로 오늘부터 한 발짝씩 시작해보세요. 일주일 후, 한 달 후 여러분의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정말 건강한 일상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당뇨, 혈당 관리, 건강한 식습관에 관한 더 많은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소개해드린 과일 중에서 어떤 과일을 가장 먼저 드셔보고 싶으신지 남겨주세요. 또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의외의 건강식품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